안녕하세요. 풀대표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앞으로 부동산 집값이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로 흘러갈지 아니면 수요가 줄어들어 집값을 안정화시켜 줄 것인지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지금의 대출 규제는 서울에 그리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양극화 현상이 강해지면서 수도권 핀셋 대출 규제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그거 아세요? 과거에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만 가격이 오르다 보니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대출 규제 이후에 고가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거래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그때는 언제이고 돈의 흐름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살펴보면 현 시점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도 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6월 27일 발표 직후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속도로 식은 반면에 5억 원 이하의 거래 비중은 불과 몇 주 만에 40%대에서 50%대로 점프했습니다. 이걸 보면 싸니까 사면 오르겠지, 아니야 이제 끝났다 라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혹시 풍선 효과라고 아시나요? 마치 메인 입구에 있던 A 사장님의 가게에는 손님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A 가게의 영업정지로 인해 손님들은 옆에 위치했던 B, C, D 가게로 손님들이 이동하는 현상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풍선 효과처럼 627 대출 규제로 인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꺾이다 보니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해보고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니 똘똘한 한 채를 못 산다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구입을 하면은 이 또한 상승을 할까요? 아니면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가격이 하락할까요? 답을 찾으려면 2005년 첫 DTI 도입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패턴을 한번 봐야 합니다. 돈의 흐름이 막힐 때마다 풍선 효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는 투기 지역 내 고가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 기대 지역에 대출로 레버리지가 집중 유입이 되었던 시기였는데요. 소득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불리는 LTV만으로 투기를 잠재우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나오자 정부는 수도권 투기 지역에 소득과 연계되어 있는 신용대출이라고 불리는 DTI 규제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DTI 규제가 나오자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이 먼저 감소하고 한두 분기 정도 늦게 가격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돈의 흐름은 고가에서 중저가 아파트로 그리고 강남 3구에서 노원, 도봉, 강북구라고 불리는 노도강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7년에는 DTI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저축은행, 보험, 캐피탈 등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전체 금융권의 동일한 규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회로까지 막히자 투자 회전율이 급냉하기 시작을 했고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자금의 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부 충격이 오자 시장의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집값과 거래량이 모두 급감하면서 부분적 규제 완화를 시행했었습니다.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은 더 빠지지 않을까? 라는 심리로 저울질하며 탐색하는 단계였었습니다. 2009년에는 금융위기 직후에 나타난 단기 안정 조짐으로 강남 3구 위주로 가격이 빠르게 급등하면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매우 커졌었는데요. 이 때문에 6억 원 이상의 주택에는 DTI 비율을 50%로 낮추고 기존 1주택자는 대출 실행 시에 소유권 이전을 3개월 이내에 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6개월 이내도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2009년에는 더 힘들었었겠네요. 동시에 풍선 효과를 대비하여 수도권의 투기 지역에만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수도권의 비투기 지역에도 모두 동일한 규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장에는 즉각적으로 고가 아파트의 수요가 줄어들고 중저가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마치 지금과 비슷하긴 하네요. 자, 그리고 2014년에는 대출 규제 완화는 마치 빚내서 집 사라라는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뉴스들이 정말 도배가 될 정도로 강력한 완화 정책이었는데요.
몇 년간 억눌린 매수 수요가 폭발을 했고 거래량이 증가 그리고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는 전형적인 시퀀스가 펼쳐지면서 집값 또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언제적 시점과 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2009년 당시 지방은 보합 또는 약 상승세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수도권 특히 강남 상구 위주로 가격의 급등이 커져버리자 더욱 큰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풍선 효과를 미리 예방하고자 수도권 투기 지역에만 DTI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내에 있는 투기 지역이 아닌 모든 곳들도 모두 DTI 규제를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당시 고가주택에 대한 약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도강과 일기 신도시로 수요가 분산이 되었으며 2010년 4월 기준으로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약 40% 내외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는 서울 투자자의 유입과 해운대에서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그리고 해운대 아이파크 건설이 한창이었는데요. 이러한 신축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높은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도 거래량이 차츰 증가하면서 가격은 2010년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도권, 특히 강남 상구만 너무 많이 올라 양극화가 심해지자 고가 아파트의 취득을 억제했는데 이후 다가올 풍선 효과를 염두하여 수도권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시행했던 2009년의 수도권 DTI 규제 어떤가요? 이 모습이 마치 현재 627 대출 규제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과거처럼 지방은 무조건 급등할 것이다 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입니다. 과거에는 자금의 여유분만큼 지방으로 쉽게 투자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상승세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그러하며 투자 자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더라도 일명 똘똘한 아파트라고 불리우는 수요가 많은 아파트가 있는 광역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지금 눌러주세요. 양질의 컨텐츠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하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한 여러분들을 늘 응원합니다.